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긴 장마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 병해충이 크게 번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조금씩 느는 가운데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사망한 북한 출신 조선인의 유골이 국내 봉환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현장을 추적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서울 유통업체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확진된 창원의 60대 여성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이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곳곳을 다녔습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상훈 기자입니다. 서울 유통업체 설명회에 갔다 확진된 창원 60대 여성은 지난 7일 서울에서 발열 증상이 처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다음 날 강남에서 버스를 탔고 경유지인 성산 휴게소에서 버스를 놓쳐 다음 버스를 타고 마산에 도착해 사흘 동안 곳곳을 다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11일 동선. 직접 마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는 귀가하지 않고 마산 어시장을 갔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한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생선을 사고 인근 상점에서 쇼핑까지 한 겁니다. 비상이 걸린 방역당국은 재난 문자를 발송하며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남해와 통영을 방문했던 충남 아산의 24번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역학조사관들이 동서를 면밀히 추적을 해보니까 이 환자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않고 곳곳을 다녔습니다. 내가 설마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민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개인위생과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당국은 느슨해진 생활 방역 사례가 지속적으로 신고되고 있고 조용한 전파도 지난 2주 동안 13% 이상으로 늘고 있다며 상황이 악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어제 부산 기계공고에서 학생 3명이 집단 확진된 가운데 이 학교에 다니는 경남의 교사와 학생 112명에 대해 방역당국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0명은 음성으로 나왔고 102명은 검사 중이거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폭염주의보가 한층 더 강화돼 폭염경보로 바뀌는 곳이 많은데요.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피부로 느껴지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 관리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의 낮 기온 34도, 진주는 33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김해의 낮 기온 34도 선에 머물면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오늘 운전하실 때 짙은 안개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방무가 낀 곳이 있어서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성의상 보시면 오늘 강한 햇볕이 내리쬐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곳곳에 안개가 낀 가운데 대기질은 청정하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창원 25도, 양산 26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4도, 거제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3도, 진주 25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33도, 합천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앞으로 뚜렷한 비 소식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말에도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마련한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역사적 숙제죠.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문제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로 준비했는데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끌려가 사망한 북한 출신 조선인의 유골이 아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한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부산 영락공원 지하로 내려가자 별도의 납골당이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들의 유골을 보관하는 곳. 모두 일제강점기 아시아태평양 전쟁에 동원돼 희생된 조선인들의 유골입니다. 3기 넘게 모시고 왔다가
나머지 분들은 다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서 인출 안 해간 사람이 지금 한꺼번에 어디 줏대가 없어요. 영락원 측이 보관하고 있는 유골 봉안 당시의 명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본적이 북한인 조선인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1970년대 초 한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일본이 보관하던 유골이 한국으로 봉안됐는데 이때 북한 출신 유골이 섞여 들어온 겁니다. 71년 이후 국내 봉안 유골은 모두 1,300여 위. 이 가운데 북한적 유골은 400여 위로 대부분 남한에 있는 유족에게 인도됐습니다. 연락 두절이 되시거나 해가지고 이제 무연고 상태가 돼 버리시면 돌려드릴 데가 없잖아요. 북한적 유골 가운데 무연고로 남은 건 19위. 행방을 추적했더니 국립 마양의 동산으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양의 동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납골당. 실내로 들어가자 하얀 유골함들이 층층이 들어차 있습니다. 안치 번호와 이름을 일일이 확인한 결과 19위의 유골함이었습니다. 함경남도 단천군이 고향인 이순섭 씨부터 평안남도 강서군에 살다 증용된 광낙동 씨, 황해도 출신인 김학연 씨 등 20년대 전후에 태어나 모두 1945년 해방이 되던 해 사망한 조선인 동포들입니다. 대부분 일본 탄광이나 광산을 비롯해 조선소와 군사시설 구축 현장 등에 동원돼 강제 노역을 하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년이 넘도록 남한 땅 차가운 납골당에 보관 중인 북한 유골들을 고향으로 봉안해야 하는 일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경남도 내 문화계 공연 소식을 비롯해 다양한 이슈를 만나보는 문화가 소식 시간입니다. 서창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국립진주박물관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이틀 동안 기념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꽃할머니와 소녀 이야기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서적을 읽은 뒤 메시지를 적는 평화 다짐쓰기와 도서 나눔 행사 등으로 꾸려집니다. 2020 이철수 판화전이 다음 달 8일까지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이철수 판화가가 2011년 이후에 작업한 신작 판화인 민들레의 밤하늘과 산다는 것, 미로 찾기를 비롯해 모두 60여 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연극 시즈블루가 내일 오후 4시 창원 나비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창원 연극협회가 주관한 이번 연극 공연에는 인생 방향과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자후 공연이 내일 오후 1시 함안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올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예술감사교육 사업으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그동안 관람객에게 풍자와 해악을 줬던 북청 사자노름과 현대무용을 한 무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부마 민주항쟁 41주년 기념 찾아가는 음악회가 오늘 저녁 진해루 야외 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창녕군 이방면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회의가 오늘 오전 이방면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친환경 농업협회 창립총회가 오늘 오전 농업기술센터에서 마련됩니다. 고성군 자원봉사캠프 모기퇴치 희망화분 만들기 행사가 오늘 오후 회화면 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거창군 이장가족 한마음 체육 수련대회가 오늘 낮 대현마을 서원나무 숲에서 열립니다. 오늘 의사협의회 집단 휴진과 관련해 경남에서도 의원급 병원 30%가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휴진 대상이 되는 의원급은 경남의 1,645곳으로 이 가운데 478곳이 지금까지 휴진 신고를 했습니다. 도와 시군은 병원급 이상과 보건소 등 400여 곳을 비상진료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신고 없이 휴진하는 곳에는 행정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폭우 피해가 큰 하동과 합천 등 경남 2곳과 전남과 전북 9곳 등 11개 시군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에는 복구비의 국고 지원을 늘리고 피해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정부는 특별 재난지역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곳은 읍면동 지역의 피해 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6개 시군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와 이재민수 등을 고려해 하동과 합천구는 각각 2억 5천만 원, 창녕구는 2억 원, 함양, 산청, 거창군에는 각각 1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집중호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과 자동차 등을 2년 이내로 대체 취득하면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창녕군이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진행한 위기 아동 청소년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녕군은 창녕교육지원청과 함께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 77곳, 6,917명을 대상으로 안전과 양육 환경을 파악했으며 1차 조사에서 드러난 위기 예측 가구는 담임교사와 공무원 등이 함께 2차 방문 조사를 벌여 아동 보호 조치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군이 지역 청년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능력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남해에 주소를 둔 만 19살부터 45살까지 청년에게 한 명당 10만 원까지 책 구입비의 50%를 지원합니다. 책 구입 신청은 남해 화전도서관에 하고 책은 지역 서점에서 수령하며 남해군 지원비 50%를 뺀 책값을 지불하면 됩니다. 산청군이 선비의 고장을 알리기 위해 선비 문화를 주제로 한 공공미술 전시 공간을 조성합니다. 산청군은 35명의 예술인을 공개 모집해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조각, 회화, 서예 등의 미술품 전시 공간으로 꾸밀 계획입니다. 창원시 통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16일간 창원 시티투어 버스가 무료 운행됩니다. 2층으로 된 창원 시티투어 버스는 매일 오전 9시 15분 창원 스포츠파크를 출발해 창원의 집과 마산 어시장, 진해루 등을 하루 5차례 순환 운행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는 오는 10월 22일에 개막할 예정이던 공군과 함께하는 2020 사천 에어쇼를 2022년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사천시는 코로나19의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을 방역당국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사보다는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사천 에어쇼를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군이 거창읍 단독주택 9개 지구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관로를 매설합니다. 거창군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7년 동안 군비 약 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면 전체 18,000세대 가운데 13,000세대에 도시가스가 공급돼 보급률 75%를 달성합니다. 함양군이 마을 지하수의 수질 악화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상수도 공급을 확대합니다. 함양군은 현재 군의 지방 상수도 보급률이 62%며 내년 수도면 축산권과 유림, 지곡, 병곡지구의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위한 국비와 도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